혹시 남극 가까운 바다 위 얼음섬에 태극기가 펄럭이는 모습을 상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아이슬란드의 작은 어촌 마을에서 일어난 기적 같은 이야기, 70년 전 한국 전쟁 당시 우리나라를 도왔던 한 의사의 증조한려가 오늘날 한국으로부터 다시 은혜를 받게 되는 놀라운 실화입니다. 매서운 추위와 절망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인간의 선해, 그리고 시간을 뛰어넘어 이어지는 은혜의 고리가 어떻게 두 나라를 다시 하나로 묶어내는지 여러분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 이 채널은 엄청나게 성장할 채널이니 미리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아이슬란드의 작은 어촌 마을 스카프타펠, 이곳은 북극권에 가까운 극한의 추위 속에서도 사람들이 대대로 살아온 곳이었어요.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기후변화로 인해 빙하가 녹으면서 식수 오염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어린이 병원 간호사 에이라 소르야르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무거운 마음을 달래기 힘들었어요. 오늘도 또 몇 명의 아이들이 오염된 물을 마시고 설사와 고열에 시달리며 병원을 찾아올지 모르거든요. 특히 겨울철이면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바닷물은 염분 때문에 마실 수 없고 빙하에서 녹은 물은 각종 세균과 미세 플라스틱이 섞여 있어 그대로 마시기엔 너무 위험했죠. 마을 사람들은 비싼 돈을 주고 먼 도시에서 생수를 사와야 했는데 어촌 마을 사람들에게는 그마저도 큰 부담이었어요. 어느 날 A라는 돌아가신 고모의 유품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오래된 다락방에서 먼지투성이 나무 트렁크를 발견했는데 열어보니 옛날 물건들이 가득했어요. 그 사이에서 한 장의 바랜 흑백 사진이 나왔습니다. 사진 속에는 태극기를 배경으로 한국인들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증조 할아버지의 모습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A라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들어온 증조 할아버지의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정말 사실이었던 거예요. 사진 뒷면에는 희미한 잉크로 1952년 부산 야전병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에이라의 마음속에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임종 직전에 남기신 유언이 자꾸 떠올랐어요. 에이라야, 우리 가문의 가장 소중한 유산은 돈이 아니라 선행이란다. 은혜는 바다처럼 멀리 돌아와도 결국 우리에게 닿는단다. 며칠 후 평소처럼 조용하던 마을에 갑자기 낯선 사람들이 도착했어요. 한국에서 온 기술자들과 엔지니어들이었습니다. 마을 회관에 모인 주민들 앞에서 팀장인 박지훈이 정중하게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마이너스 아이슬란드 공동개발 프로젝트 팀입니다. 이곳에 극지형 친환경 해수 담수화 시스템을 설치해드리러 왔습니다. 앞으로 6개월간 머물면서 여러분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특히 나이든 어부들은 왜 갑자기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주겠다는 거지? 뭔가 숨은 목적이 있는 건 아닐까? 라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공짜 점심은 없다며 경계심을 드러냈어요. 50년 넘게 이 마을에서 살아온 마을 이장 올라프루는 우리 마을은 가난하고 내세울 것도 없는데 정말 대가 없이 도와준다는 건가? 라고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A라는 용기를 내서 박지훈에게 다가갔어요. 실례지만 당신들은 정말 왜 이 먼 얼음섬까지 온 거예요? 우리나라와 한국 사이에 특별한 관계라도 있는 건가요? 박지훈은 잠시 생각하더니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한국도 70여 년 전에는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였어요. 1950년대 한국 전쟁 때는 말 그대로 폐허였죠. 그때 전 세계 16개국이 우리를 도와줬는데 아이슬란드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비록 작은 나라였지만 의료진을 파견해서 우리 아이들을 구해줬어요. A라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혹시 이것이 아버지가 말씀하신 돌아오는 은혜를 의미하는 건 아닐까요? 그날 밤 A라는 증조 할아버지의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며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A라는 증조 할아버지의 사진을 조심스럽게 가지고 박지훈을 찾아갔어요. 혹시 이분에 대해 아시는 게 있을까요? 저희 증조 할아버지신데 한국 전쟁 때 한국에 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박지훈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분이 정말 당신의 증조 할아버지세요? 잠깐만요. 이 사진을 한국 본부로 보내서 확인해 볼게요.
박지우는 즉시 사진을 스캔해서 한국의 국가보훈처와 한국전쟁기념관으로 전송했어요. 48시간이 지난 후 놀라운 답신이 왔습니다. 박지우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에이라에게 달려와 설명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공식 기록에 따르면 이분은 에이나르 소르야르 박사님으로 1952년 10월부터 1953년 7월까지 아이슬란드 의료진 대표로 한국에 오셔서 부산과 대구의 야전병원에서 전쟁고아들과 부상당한 아이들을 치료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더욱 놀라운 건 상세한 기록이 남아있다는 것이었어요. 특히 부산 임시병원에서 홍역과 콜레라로 생명이 위험했던 한국 아이들 127명을 직접 치료하셨고 그중 124명이 완치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의료진들 사이에서는 기적의 의사라고 불렸다고 해요. 이 소식이 마을에 전해지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동안 반신반의하며 전설로만 여겨졌던 증조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거죠. 마을 어르신들은 그럼 정말 우리 선조가 한국을 도왔구나 하며 감격했고 젊은 사람들도 와, 우리 마을에 그런 위대한 분이 계셨다니 하며 놀라워했습니다. A라는 자부심과 동시에 묘한 운명을 느꼈어요. 70년 전 증조 할아버지가 한국 아이들을 구했는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자신들의 마을 아이들을 구하러 온 거니까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예상치 못한 위기가 연달아 닥쳤습니다. 담수화 설비 설치 공사가 시작되자마자 문제들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먼저 덴마크에서 출발한 화물선이 폭풍을 만나 일부 중요한 정화 필터와 전자 부품들이 바다에 빠져버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일부 어부들이 바다 생태계가 파괴될지도 모른다며 격렬한 반대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어요. 설상가상으로 에이라가 친딸처럼 아끼는 조카 비오른이 심하게 오염된 빙하수를 마시고 급성 장염으로 고열과 심한 복통에 시달리며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비오르는 5년 전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고 에이라가 홀로 키우고 있는 12살 소년이었어요. 에이라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죠. 아이가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자 마을 사람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한국팀이 와서 공사를 시작한 뒤로 물이 더 나빠진 것 같다. 처음부터 뭔가 수상했어. 왜 남의 나라 사람들이 공짜로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했겠냐? 마을 회관 앞에는 한국팀 철수하라는 플래카드를 든 주민들이 몰려들었어요. 한국 NGO 본부에서는 현지 여론 악화와 안전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즉각 철수를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박지우는 에이라를 찾아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더 신중하게 준비했어야 했는데. 혹시 비오른이 우리 공사 때문에 아프게 된 건 아닐까봐 밤잠을 못 이루고 있어요. A라는 절망적이었어요. 조카의 생명도 위험하고 마을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깨끗한 물 프로젝트도 무산될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날 밤 A라는 비오른의 병실에서 밤새도록 지새우며 증조 할아버지의 사진을 꽉 쥐고 있었어요. 의사는 아이의 상태가 위중해서 더 정밀한 치료를 받으려면 수도인 레이캬비크로 가야 한다고 했지만 마을에서 레이캬비크까지는 헬기로만 갈 수 있고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당신이 한국에서 아이들을 구했듯이 저도 우리 아이들을 구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갑자기 에이라의 머리에 한 가지 생각이 번개처럼 떠올랐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증조 할아버지의 사진을 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영상 메시지를 녹화하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한국 여러분. 저는 아이슬란드의 작은 마을에 사는 에이라 소르야르라고 합니다. 70년 전 우리 증조 할아버지 에이나르 소르야르가 한국 전쟁 때 여러분의 소중한 아이들을 돌봐주셨어요. 이 사진이 그때의 기록입니다. 지금 우리 마을에 한국에서 오신 좋은 분들이 깨끗한 물을 만들어주려고 애쓰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겼어요. 제가 친딸처럼 키우는 조카 비오른도 오염된 물 때문에 생명이 위험한 상태입니다. 증조 할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켜낸 한국의 미래. 이제 당신들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줄 차례입니다. 간절히 부탁드려요. A라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떨리는 손으로 영상을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렸어요.
처음에는 조회수가 고작 몇십 개에 불과했지만 새벽 3시경 한국의 한 참전 용사 단체 관계자가 이 영상을 발견하고 크게 감동받아 자신의 계정에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부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에이라의 간절한 영상을 본 한국 참전 용사 단체와 시민들이 엄청난 감동을 받은 거예요. 70년 전 목숨 걸고 우리를 도와준 분의 후손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소식이 순식간에 전국적으로 퍼지면서 자발적인 모금 운동이 거대한 물결처럼 번져나갔습니다. 각종 포털 사이트와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는 아이슬란드 은혜 갚기 해시태그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며 급속도로 확산되었어요. 더욱 놀라운 건 모금 속도였습니다. 첫날 오후에만 3억 원이 모였고 이틀째에는 10억 원을 넘어섰어요. 단 3일 만에 비오른의 긴급 치료비는 물론이고 담수와 설비 부족 비용까지 모든 돈이 마련되었습니다. 한 대기업 회장은 제 아버지도 한국 전쟁 참전 용사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우리의 의무입니다라며 거액을 기부했어요.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필요한 정화 필터와 전자 부품들을 여러 한국 기업들이 무상으로 지원해준다는 연락이 잇따라왔어요. 심지어 한국의 유명한 소아과 의료진 팀이 아이슬란드까지 가서 직접 치료해주겠다며 자원봉사를 신청했습니다. 비오른도 한국에서 급파된 의료진과 최신 의료 장비의 도움으로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고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소녀는 병상에서 에이라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모, 한국 아저씨들이 정말 저를 구해주신 거예요? 에이라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성급한 판단과 의심을 깊이 부끄러워하며 한국팀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이제 마을 곳곳에는 태극기와 아이슬란드 국기가 나란히 걸렸고 한국팀을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였어요. 에이라는 이 모든 기적 같은 상황에 감격해서 밤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공사가 본격적으로 재개된 지 한 달 후 더욱 감동적이고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에서 특별한 손님이 마을을 찾아온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바로 한국 전쟁 참전 용사 최병철 할아버지였어요. 올해 나이 93세, 거동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직접 아이슬란드까지 오겠다고 하신 거예요. 최병철 할아버지가 마을에 도착하자 모든 주민들이 나와서 환영했어요. 할아버지는 에이라를 만나자마자 눈물을 글썽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70년을 기다렸습니다. 당신 증조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저는 한국 땅을 다시 밟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조심스럽게 한 장의 바랜 흑백 사진을 꺼내셨어요. 놀랍게도 그 사진에는 에이라의 증조 할아버지와 어린 최병철이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1953년 2월 부산 야전병원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저는 그때 전쟁고아였고 포탄 파편에 맞아 왼쪽 다리를 다쳐서 평생 절름발이가 될 뻔했어요. 소르야르 박사님이 매일 아침 일찍 와서 상처를 소독해 주시고 걷는 연습도 도와주셨죠. 그분 덕분에 저는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고 나중에 교사가 되어 50년간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최병철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놀라운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어요. 소르야르 박사님은 한국 아이들을 정말 자식처럼 아껴주셨어요. 추운 겨울에는 본인 외투를 벗어서 아픈 아이들을 덮어주시고 본인은 얇은 셔츠 하나만 입고 계셨죠. 약이 부족하면 자비로 사와서 나눠주시고 밤새 중환자들을 돌보시느라 며칠씩 잠을 못 주무시기도 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최병철 할아버지의 생생한 증언을 들으며 모두 숙연해졌어요. 단순히 의료봉사를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목숨을 걸고 한국 아이들을 구해주셨던 거예요. 그로부터 6개월 후 급지의 작은 마을 스카프타펠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최첨단 해수 담수화 설비에서 나오는 깨끗하고 맛있는 물 덕분에 아이들은 더 이상 배탈이나 설사로 고생하지 않게 되었어요. 게다가 태양광과 풍력을 이용한 친환경 발전 시설까지 추가로 설치되어 마을 전체가 깨끗한 에너지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감동적인 건 아이들의 변화였어요. 마을 학교에서는 특별히 한국어 수업이 개설되었고 아이들은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를 유창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완전히 회복된 비오르는 에이라에게 당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모, 저도 나중에 커서 한국에 가서 증조할아버지처럼 다른 나라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그리고 한국어도 열심히 배워서 한국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싶어요. 마을 광장 한가운데에는 두 나라의 영원한 우정을 기념하는 아름다운 대리석 비석이 세워졌어요. 비석에는 아이슬란드어와 한국어로 은혜는 시간과 바다를 뛰어넘어 흐른다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제막식 날에는 마을 아이들이 아이슬란드어로 번역된 애국가를 맑은 목소리로 합창했어요. A라는 기념비 앞에서 증조할아버지의 사진을 어루만지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당신이 아버지에게 하신 말씀이 정말 맞았어요. 은혜를 잊지 않는 나라가 정말 있었고 그 은혜가 70년이라는 긴 시간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다시 돌아왔어요. 하늘에서는 마치 축복하는 듯 매화 꽃잎과 하얀 눈송이가 함께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실화는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교훈을 남겨줍니다. 선한 마음으로 베푼 작은 도움이 어떻게 세월을 뛰어넘어 큰 기적으로 돌아오는지 생생하게 보여주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푸는 친절과 도움은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언젠가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더 큰 선물이 되어 돌아옵니다. 당신의 구독은 우리의 진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다음 내용도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잊지 마세요.